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공무원관리연구원에 근무하는 김종미입니다. 이미 1화나 2화를 통해서 유전자 교정 기술과 그것을 적용한 가바토마토에 대해서 소비자와 연구자의 관점을 논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정부의 관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를 원하는 곳에 원하는 대로 유전자를 교정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기술. 유전자 기술은 인류를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기술을 적용한 이 유전자 교정 작물은 기후변화에 강한 생존력, 그리고 영양성을 향상시키는 고기능 함유, 또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을 낮추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술의 정교성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윤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심각한 기후변화와 경지 면적의 축소, 무엇보다 식량 자급률이 낮아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대안이라는 것이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탁월한 과학자로 초소형 유전자 가위를 개발한 김영삼 박사, 또 기존보다 50배 정교한 초정밀 유전자 가위를 개발한 배상수 교수, 특히 원천 기술의 특허를 가진 툴젠의 창설자인 김진수 교수 등이 있으며 동시에 이들을 포함한 여러 연구자 덕분에 선진국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교정 기술은 물론 GMO로 알려진 이 기술을 적용한 산업화의 승인이 단 한 건도 없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데요.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주고 동시에 병아리를 안에서 쪼아야 부화가 수월해진다는 의미인데요. 줄탁동시의 실현은 오늘날 유전자 교정 기술을 직면한 우리에게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연구자들의 바램처럼 국민의 삶과 산업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연구자들의 역량과 정부의 제도적 인프라가 함께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미 시행 중인 미국과 일본의 정책, 그리고 EU 집행위원회의 정책안과 우리나라의 개정안을 세 가지 관점으로 좀 비교해보면, 첫째, 유전자 교정에 대한 공식 명칭인데요. 일본은 게노무 편집, 미국은 유전공학, EU는 NGT로 기존의 유전자 변형 생물체, 즉 GMO와 다르게 부르는 반면에 우리는 구분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기술을 다르게 명칭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왜 우리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려는 걸까요? 이는 곧 GMO와 동일하게 관리할 것을 시사하는 건 아닌가 걱정됩니다. 둘째, 이 정부기관의 심사제도에 대한 관련인데요. 일본은 소관부처에 신고만 하면 되고 미국은 아예 신고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U의 경우도 위해성 평가 대신 베리피케이션이라 해서 외래 유전자 있어 없어, 기존 작물과 차이 있어 없어 이것만 검토만 해주면 됩니다. 또한 절차도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우리는 7개 부처, 8개의 협력기관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위해성 심사를 실시합니다.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부처가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이더라도 전원 합의 방식이기 때문에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입장의 차이로 지체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셋째, 표시제의 경우 일본은 표시 대상을 제외하고 자발적 표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EU의 경우에도 식품과 사료는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회에 계류 중인 2020년도에 제출한 일부 개정안에 의하면 규제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표시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산업화를 보면 미국 농무부는 2016년 이미 30여 종의 농작물 생산을 허용했고 전 세계 되지 않는 양송이를 비롯해서 대두유 개발, 소고기 시판 승인, 신생기업이 샐러드용 겨자잎을 출시하는 등 산업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비타민 D 함유량을 높인 토마토가 개발되었고 올 3월 처음으로 작물과 가축의 유전자 편집 및 식품 시판을 허용하는 법을 개정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우리의 기술보다 10년 이상 훨씬 뒤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제도적 개선으로 2021년 세계 최초로 가바토마토를 시판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근육 성장을 저해하는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최대 50% 증가시킨 도미와 보거의 판매 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는 유전자 교정 기술 및 그 기술을 적용한 산물에 대한 시장 규모가 급증하는 아주 뚜렷한 추세를 볼 뿐만 아니라 GMO법 적용을 면제해서 일반 작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그린, 즉 non-GMO로 관리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데요. 심지어 가장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잘 알려진 유럽과 영국조차 그린으로 가고 있는데 유독 남아프리카와 뉴질랜드 그리고 대한민국 세 국가만이 GMO로 인정하는 레드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전자 교정 기술 및 산물에 대해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그려진 청사진을 통해서 연구자와 관련 기업들이 달릴 수 있도록 먼저 길을 깔아줘야만 합니다. 안전하게 먼 길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각종 지원의 제도적 인프라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면서도 당연히 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나 유전자 제조합의 경우는 불필요한 규제로 또 유전자 교정은 아직도 가이드라인조차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연구자와 기업들이 스스로 껍질을 다 쪼아서 부화되는 아주 힘든 병아리 신세를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2024년도 예산에 R&D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비는 현저히 축소된다는 소문이 무성한데요. 사실 산업화는커녕 승인 건수도 없기 때문에 결과만 보면 공정한 판단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성과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임에도 산업화로 연계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로를 달리기 위해 다양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달려야 할 도로도 없고 완벽하고 완전한 자동차가 아니면 달릴 수 없도록 하는 교통법규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완벽하고 완전한 자동차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자동차 존재하지 않으며 결국은 다른 나라가 생산한 완벽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은 것을 높은 비용을 지불해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안전성이라는 가치는 누구에게나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안전성 가치라 하더라도 필요성, 경제성, 효과성, 발전성 등의 다른 가치와 조화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가치의 배합, 어떤 것인지에 대한 통찰이 절실하고 시급한 때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력과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관리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정부가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